진영이 갈라지면은요. 정권 망해요. 윤석열 정권이 망한 거는 저는 이준석 쫓아낼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준석이라는 뭐 청년층이라든지 2030 거기 대표되는 그런 정치인과 연합을 하고 결합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지 기반의 한쪽을 우리가 권력을 더 먹겠다고 쫓아내 버렸어요. 네. 그래야 진영이 확 무너진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민주 진영에서도 그게 보여가지고 걱정스러워요. 이지은 대변인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진짜. 근데 이제는 친청이냐 반청이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걸로 지금 진영 내가 지금 갈라져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번 전당대회를 지나고 나면 한 진영이 확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되게 허약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만약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된 보수 좀 합리적인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선다면은 이 정권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단히 이재명 대통령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진영 내에서 너무 막 억누르려고 하면은 네. 결국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좋아하는 일을 시켜주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좀 감정을 좀 많이 가라앉히시고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관리하셨으면 좋겠다. 여기 없었다, 갑자기. 정청래 대표는 출마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사인이 나왔잖아요. 대통령과 청와대 사인이 이건 분명히 나온 이게 겁니다. 사인에 대한 해석을 다들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르게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이거는요. 보고도, 네. 정치권에 있으면은 이런 사인은 뭐냐면 정청래 당신 못 믿겠어,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에 나오지 마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뚫고 정청래 대표가 권력은 민주주의는 이거 뭐 투쟁의 역사입니다 하면서 딴지일보에다가 글 올리면서 나 나갈 거거든. 정말 진영 내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에요. 백의종군 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나 억울하고 할 말 많지만 나 그리고 당대표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성공과 진보 진영의 우리 집권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의종군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을 짭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저 말은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 우리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당이거든요. 이게 당정 갈등을 유발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고요. 장성철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서늘해집니다. 어떠한 정권이 실패하는 정권으로 가는지는 제가 너무 많이 지켜봤기 잘 때문에 보이는구나. 눈에 보여요. 네. 그 첫 번째 그 분위기가 뭐냐면 진영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막 권력 좀 더 갖겠다고 자기 정치 욕심 채우겠다고 그렇게 싸우다가 분열 생기고 그래서 그냥 서로 원수되고 진영이 한쪽이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정권 뺏기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위기감 엄청나게 가지셔야 됩니다. 장동혁이 당대표인 당에 졌어요. 선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졌는지 그것부터 원인 분석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당대표라는 분이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일성을 날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원인 진단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거는 나는 당대표 할 지금 자격이 없다.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자체. 오늘 이제 그 최고위 추가반을 해서 2002년도에 이제 정청래 대표 노사모에 그 노사모의 정당성과 대표성은 정청래 대표님 혼자 가져가시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야기 왜 꺼냈겠어요? 김민석 총리 그러니까, 네. 이야기 노무현 정몽준과의 단일화 때 이야기 꺼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이제 전초전을 던진 거예요. 지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것과 한동훈이 부활하고 오세훈이 부활하고 국정 동력이 빠지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전가하는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26년 전의 정치적 역사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과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싸우는 것에서의 비판점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역사의 위인이 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에 나오면 우리가 눈시울이 눈을 붉어집니다. 그러면 김대중 정권 때는 우리 이른바 당시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께 불만 없었겠어요? 정동영 장관이 면전에서 동계 이선 후퇴시키라고 막 맞아.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는 김한길 등이 분당해가지고 당을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른바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586 운동권들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해가지고 반기를 들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좀 더 잘 모셔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좀 더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혁 주체 세력이고 우리가 주인공인데 왜 우리한테 대접이 몰라? 좀 약해. 그다음에 저기 왜 건너온 도들한테 잘해줘? 그래요. 작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역사가 지나가 보세요. 진짜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렇네. 왜? 네.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놓고 잘하고 있는데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자꾸 또 딴지일보에 이렇게 올리고 자기의 그러니까. 의지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잘못하면 이거 아니 진짜 오늘 가로됩니다. 가로. 그 어떻게 보면 발언에서도 국민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말을 네.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국민이라고 누굴 호명했는지 봤더니 딴지 게시판에 글을 쓴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입니다. 네. 그동안 바빠서 이곳에 못 왔습니다. 앞으로 가끔 문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이라는 호명을 해놓고 딴지 게시판에 뭔가 오랜만에 글을 쓴다고 이런 글을 올리니까 이런 걸 자제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이 그만큼 알아듣게 사인을 줬는데 그것에 대들고 나는 그냥 당대표 할 거야. 2028년 총선 공천권 가질 거야. 그러면 많은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지망생들이 나에게 줄 서겠지? 내가 차기 권력 1인자가 될 거야. 이런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야욕을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맞지 않습니다. 장동혁, 또 다른 장동혁이라고 생각해요. 청청래 대표도 지금 진영과 국가와 대통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대표 선거 나가는데 유리한 구도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 지도자, 당대표로서 적절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박시영 선배나 이제 청욱 선배나 이런 분들은 조국 편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또 연임시켜서 당대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몰고 가니까 거기에 부안해동한 것 같은데 진보 진영 내에 갈라져 있는 분들이 대단히 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더라고요. 어제 방송 같은 경우에도 네. 6.3 지방선거 전제를 총평하는 가운데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박시영 TV에서 박시영 대표도 전문가시긴 합니다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같은 일을 봤는데 해석이 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대통령을 입틀막하는 상상도 못할 발언입니다. 이지은 대변인보다 세력화돼서 당을 갈라쳐가지고 거기에서 전당대회에서의 승리,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하나의 집단적 흐름이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